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지입니다. 토요일 지금이 오후 2시 정도 됐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좀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쟁이 좀 확산이 되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한 이제 전쟁인데 대가는 이제 전 지구인들 지금 다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이런 전쟁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트럼프를 뭐 뽑은 미국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루비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를 자급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 유럽이라든가 뭐 한중일 뭐 이런 쪽들 다른 나라들의 문제지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알아서 이 문제를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월 초까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 어제 그 대규모로 이란 곳곳에 있는 이제 강철 공장들을 다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미국을 믿지 못하고 더 강력하게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계속 매일 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트럼프가 한 마디를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작년에 이제 그 관세 전쟁 때 이때보다 훨씬 더 현란해졌어요. 매일 말이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측이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약간 손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야데니 리서치에 그 야데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지금 와서 약간 뭐 패닉에 빠진다는 건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물렸다는 얘기거든요. 주말마다 이 미국이 이란한테 맹공을 지금 퍼붓잖아요. 이번 전쟁도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 토요일 날 아침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말만 되면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그 충격, 금융시장의 충격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주말에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철강 공장 공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한 것 같고 이 주말마다 공격 계속 심하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제 그래프를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전달을 드렸는데 야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말마다 큰 공격이 있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어라.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손 놓고 그냥 보는 게 훨씬 최고의 방책이다. 그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The best policy is sleep. Sleep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이 있어요. 잠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이다. 방안이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뭔가를 계산해서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 얘기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터지기 전에는 현금 비중이 5% 정도였는데 코스피가 이제 두 번째 폭락을 하는 날 이제 그 미국 주식을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100%가 된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때까지는 한 현금 비중 20%까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겠죠. 제 생각에는 4월 안에는 복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자. 작년 제가 3, 4월 달에 주식 다 들어갔잖아요. 그거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뭐 성과가 굉장히 좋은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도 있긴 하지만 어떤 종목들을 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조금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좋겠다. 왜냐면 11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면을 볼 때는 올해 말은 결국에는 연초보다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100% 갖고 가다가 좀 변동 있으면 리밸런싱을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왕도는 없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그냥 전쟁을 무시하고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오래 갈 수도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쭉 연말까지 쭉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편을 볼 때는 저처럼 조금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폭락을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주식을 100% 갖고 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좀 아껴가면서 좀 약간 보호해가면서 투자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앞뒤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전쟁을 좀 시작하고 있어요. 예전에 35년 전에 이라크 전쟁 때 그때랑 지금 비교하게 되면은 정말 무대뽀로 지금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고 나서부터 미국이 바로 쿠웨이트를 구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한 5개월 동안 전쟁 준비를 했어요. 탄약, 미사일 이런 것들 다 집결시켜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토라든가 이 우방국들의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제 이란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선전포고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법상, 전쟁법상 이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뭐 시체 말로 뭐 인도의 진주만 공격 뭐 이런 걸 운운하긴 했는데 그게 뭐 합당화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우리도 범죄를 저질러야 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또 전 세계의 그 세계 경찰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고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나라를 뭐 운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글로벌 이렇게 경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경찰부터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앞뒤 끝도 없는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지금 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튀고 있고 디젤보다 더 비싼 상태가 됐고 석유 재고가 한 달이 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200일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화학 제품들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4, 5위 정도 수준 될 거예요.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실제로 남은 건 2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수 여천 단지에 있는 그 화학 공장들 울산에 있는 화학 공장들이 멈춰야 되는데 멈춘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중장대한 그런 설비들이 한번 멈추면 다시 재가동하는데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들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이게 탁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재난 비상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석유 재고량이 많은 편이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한 200 며칠씩 있는데 이게 뭐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은 막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상당히 많고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 뭐 걸어서 출퇴근하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헬륨가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여기도 이제 직격탄이 이제 4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 1인당 1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뭐 서울의 그 방산시장 거기 이제 비닐로 골목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재고가 이제 바닥이 났고 이제 카센터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엔진오일 자동차 엔진오일도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잘 안 와닿죠. 뭐 일반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 좀 튄 거 빼고는 없긴 하겠지만 산업 전반에서 볼 때는 지금 야단이 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미국이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악이 누군가 빌런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빌런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런 미국도 지금 모기지금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튀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미국 자체로도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튀었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제외하면 뭐 소도시, 중도시 뭐 이런 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대도시에서도 자동차가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 과밀한 도시 빼고는 그리고 서부에도 대도시들 있지만 자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가 어떻게 보면 발이고 신발 같은 존재인데 휘발유 가격에 상당히 이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안 팔리는 나라고 이렇게 석유 가격, 휘발유 가격에 민감한 나라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석유를 자급하긴 해요.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팍 터지면서 석유를 자급을 하는 나라긴 한데 근데 그 석유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에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미국 그 WTI가 뭐 60불인 상황이고 나머지가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뭐 지정적인 이슈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올라간다고 쳐봐요. 브렌트유라든가 두바이유가 그러면 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면은 싼 거를 사서 비싼 쪽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파는 이런 아비트리지 전략이 이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차치하고 나면은 미국의 그 유가도 결국에는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2월달 그 물가도 조금 높게 나올 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3월 달 CPI도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90불대 후반, 중후반, 초중반 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돼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5%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휘발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어디가 있냐면 뭐 항공사라든가 크루즈 선사들, 얘네들도 이제 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이던스들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지금 뭐 특수유들 있잖아요. 뭐 제트유라든가 이런 선박에 들어가는 그런 기름들, 뭐 벙커슈 뭐 이런 것들이 다 튀었기 때문에 이 튀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사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56불 정도의 그 WTI 가격이 유지가 됐다가 지금 뭐 9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석유 가격 올라간 게 나머지 기간,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익을 능가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왜냐면 이 항공사라든가 이 크루즈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유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죠.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지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고유가 때문에 주머니가 얇아진 이 국민들이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크루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피곤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같은 시총이 한 15조 정도가 날아갔어요. 15조 달러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금액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된 상황이고, 여기 격가지로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고점 대비로 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씁쓸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미국인들이 이런 이란과의 전쟁을 즐기고 있는 건가? 이게 유가가 폭등하고 이민자들도 쫓겨나고 있고, 네, 이민자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농작에 사람이 없다, 뭐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대통령을 좀 뽑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서 볼 때는 그 정치라는 게 그 나라의 수준을 대변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번 대선 때 재작년 대선이었죠. 11월 달에 트럼프랑 이제 카메라 해리스 둘이 이제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48.4%인가 뭐 이 정도 수준, 49.8%이 정도 수준의 득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26%대까지 밀렸습니다. 이게 나머지 거의 24% 정도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왜 뽑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미국인들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민자들이 싫으니까 내쫓으면 좋겠다 와 그랬는데 지금 내쫓기니까 허드렛 일들을 할 이민자들이 이제 추방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공장이 놀고 있고 농장도 사람이 없고, 뭐 그런데 이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백인들이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는 뭐 인도라든가 라티노들이 가장 많고, 라티노들, 인도 사람들, 또 차이니즈, 그리고 이제 한국 일부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일하던 곳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의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고, 또 2028년도 이제 대선이 있을 거예요. 4년마다 대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11월 달 뭐 그때쯤 하겠죠. 그때 그 개빈 뉴섬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쪽에 그 주지사 있잖아요. 약간 좀, 저도 LGBT를 막 좋아하지는 않은데 LGBT가 어느 정도 미국을 망가뜨리는 건 저도 인정해요. 저희 사촌 누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시애틀에 있는데, 약간 교육에 있어서도 약간 좀 너무 이렇게 PC즘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뭔가 한국적인 정서를 볼 때도 그렇고, 보수적인 미국인들을 볼 때도 그렇고, 뭔가 좀 많이 틀어져 있는, 그러니까 개방적인 것도 다 좋은데 뭔가 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펼치는데, 하여튼 개빈 뉴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자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저는 극우나 극자는 좀 싫은데 좀 약간 약간 평형을 유지를 하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관세로 아무리 그 난리를 치던 상황에서도 그 JD 벤스가 늘 차기 대통령 순위로는 1위였거든요. 완전 굳건하게 1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빈 뉴섬이 앞지르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개빈 뉴섬이 확 튀었다기보다는 개빈 뉴섬은 이 정도였는데 JD 벤스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그런 꼬임에 휩쓸려서 전쟁이 시작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디 벤스는 이번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전쟁을 반대한 그 제디 벤스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진 걸 보게 되면 이번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상원이나 하원 이 둘 다 민주당이 수협해버리는
다 이제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임기가 이제 1년 4개월도 안 지났는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탄핵될 가능성이 지금 68%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호르무즈 쪽에 그 지상전 파병이 되면 하르그 섬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파병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전사자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은 트럼프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원래 전쟁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 지금 전쟁을 7개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리가 사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이란 전쟁은 시작도 안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성적인 생각의 사람이 아니구나.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지금 보면 제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막 그 친미주의, 막 숙미주의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닥치고 미국을 이렇게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미국이 왜 지고 있냐 엄청나게 많은 5천 곳에 넘는 곳에다가 타격을 하고 있는데 왜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다고 보지만 지금 그 외의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미국한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누구도 이 전쟁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자체로도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40%대가 붕괴돼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또 전사자들이 또 미군 전사자들이 많게 되면 더 빨리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미국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 미국 전쟁에 찬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을 지지하는 30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점점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과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타코가 아니고 이거는 점점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라든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뭔가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치 성향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의 구루들 같은 경우에도 정치 성향을 웬만해서는 배제하고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감정적인 것들도 상당히 배제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을 다 까고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인간보다 AI가 더 이런 약간 바이아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더 유리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정치 성향에 편향된 사람들은 결국엔 왜곡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태 파악도 제대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될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반중 정서잖아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저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걸 한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저는 2017년도에 중국을 2015, 16, 17 이렇게 다니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먼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인베스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때 제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고 독고 투자할지라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빠른 생각의 전환 제가 반중 정서주의자였다면 그런 막 이념에 휩싸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기회를 못 잡았겠죠. 마찬가지로 반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반미주의자였다면 미국에 투자하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반미, 반중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이념들을 버리고 철저하게 매크로와 그리고 이제 기업에 집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에 있어서 약간 초심자분들이라든가 훈련이 많이 안 된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계속 깨지면서도 그거를 못 벗어나는 그런 걸 좀 봐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강남에서 PB를 했지만 강남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보면 그렇게 정치에 이렇게 얽혀서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자기의 돈을 투자할 때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리플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금리가 제가 볼 때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엔 또 타코를 하게 될 거예요. 타코 하고 있는데 타코해도 안 믿잖아요. 지금 시장이 타코를 목요일쯤인가 한번 했잖아요. 15개의 협상 전략하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유가가 99불까지 올라가서 지금 종료가 됐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타코에 대해서는 시장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고, 왜냐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이 다음날 되면 또 바뀌고 지금 또 공격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란이 하는 이야기들 더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된 약간 이란을 더 신뢰한다기보다는 이란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안 돼,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둘이 합이 맞게 되면 이제 오케이, 뭔가 평화가 왔나 보다, 뭔가 협상을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말을 다들 믿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도 그 말을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지금 보면 이라크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크 전쟁, 그 이후부터 정말 최대 규모의 군사 병력이 지금 중동 지역에 집결을 했거든요. 항모도 지금 2척이나 가 있는 상태고 5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병력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3만 5천인가 2만 5천인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많은데 중동에는 거의 엄청난 숫자가 지금 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개운하게 이 이란의 혁명 수비라든가 뭐 민병대라든가 여러 군대들을 제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 그 근방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라든가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는 그 미사일들을 효과적으로 지금 제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진짜 후진국인데 이 후진국 하나 못 잡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뭐 셀프 승리 선언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본인이 약간 그 트루먼 쇼 안에 있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 미군에다가 미군 부지를 제공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 주둔 비용을 내잖아요. 몇 조 원씩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내고 있고, 무기도 상당히 많이 삽니다. 미국 무기를 위주로 사죠. 러시아 무기를 사진 않잖아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랍 국가들이 쑥대밭이 된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했는데도 지금 못 지켜주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뭐 트럼프 올 때마다 뭐 미국에다가 뭐 2조 원씩 뭐 투자 2조 달러씩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아랍 국가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5,3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조공을 이제 바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쪽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이 효과적으로 북한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한군의 전력이란 거는 이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란에는 ICBM 같은 거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ICBM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짜리 이런 ICBM도 있는데 미 본토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뭐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재래식 무기도 일단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요격도 하기가 힘든 것들이고, 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드도 지금 없는 상황이 됐고, 사드 같은 것들은 이제 미사일 위주로 요격을 하는데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그냥 무대포로 날아오는 거잖아요. 이미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겨누고 있는 지가 몇십 년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전쟁을 수십 년 동안 한국전 이후로 계속해서 준비했던 애들이고,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는 건 미국도 인정을 했죠. 이게 제가 전쟁이 나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이긴다, 미군이는 한국을 이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많이 피해를 본다. 미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우리도 많은 피해를 본다. 특히 서울이 엄청난 도시 아닙니까? 메트로폴리탄 도시인데 여기에 포탄들이 지금 뭐 버즈알라랍이라든가 막 이런 데 떨어진 거, UAE라든가 이런 거 떨어진 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 부산도 사정권입니다. ICBM이 1만 5천 킬로미터 나갔는데 뭐 평양에서 여기까지 뭐 500km 좀 넘겠죠. 600km?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군들이 또 부산항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가 뭐 집중 타격이 될 수 있죠. 여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군사공항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뜰 때 그 셔터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촬영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공격 위치가 그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폭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한국전이 또 발발이 돼서 되기 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인들 자국민들을 대피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늦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망상일지 모르겠는데, 야,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뛰는데 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지금 옳은 건가? 뭐 부산도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나마 거리에 있으니까, 예전에 6.25 때도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낙동강 그 최후 방어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요즘에 그런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 쪽에 부동산 사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왜냐면 우리는 무조건 평생을 그렇게 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뭐 카타르라든가 뭐 여러 지역들이 그렇게 미사일로 초토화되는 거 보면서 쉽지 않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미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호르무즈가 오픈되면서도 우리나라는 안 돼.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들은 일단
가장 최상위 수준에서 지나갈 수 없는 배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독고다이로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군사협정이 있어요. 중국이든 북한이든 폭격을 받게 되면, 군사적인 침략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대만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또 마찬가지로 북한이 침략을 받았다. 그럼 뭐 그럴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을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1950년 한국 전쟁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대만 전쟁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군이 한반도 평택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주둔해 있는데 중국이 원점 타격할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일어날 것 같은 전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만약 유럽 쪽에서 또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또 침략을 러시아로부터 받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넥스트 스텝이라 봐요. 지금 뭐 트럼프 넥스트 스텝이 뭐 쿠바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넥스트 스텝은 어디냐? 동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 이런 쪽들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 볼 때도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 가면서 지금 전쟁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어떤 전술을 펼치고, 그리고 어떤 무기들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물자가 얼마나 남아 있고,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미국 못지않게 AI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보고 있고, 만약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너무나 그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신세가 어떻게 보면 들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중국이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미국이 최강인데, 이게 중국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전 같은 경우는 물량전이고, 지금 드론도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인데, 드론 생산과 이런 공격적인 무기의 그 최정점에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중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톱을 좀 숨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능이 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성능이 떨어져도, 이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란 이런 애들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드론 종주국 아니에요. 저도 중국산 드론을 지금 거의 이제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DJI 드론을 한 7개째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기술이 매년 제가 신상을 사용할 때마다, 이번에도 2개 샀거든요. 네오2랑 미니 5를 샀고, 내년에 이제 세계여행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매빅 4를 사게 될 것 같은데, 추가로 해서 갖고 드론 3개를 들고 이제 다니게 될 것 같은데, 다 이제 각자 이제 쓸모는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물량 공세로 이렇게 확 나가게 되면 쉽지 않다. 지금 그 항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동이 2척의 항모가 있다고 하는데, 이 2척의 항모가 호르무즈 근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장에서부터 4,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게 있거든요.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왜냐면 발각이 되는 순간 이란이 당연히 미사일을 쏘겠죠. 근데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이게 안전하진 않거든요. 방어 시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 발이라도 잘못 떨어지게 되면, 얘들 만약에 뭐 4-5발, 10발 이걸 한꺼번에 쏘게 되면은, 만약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 끝나는 거고, 또 드론이 지금 뭐 거의 1,500km까지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가까이 가는 순간 드론을 막 수천 대를 만약에 날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드론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핵만큼 무서운 무기가 됐어. 어떻게 보면 핵보다 더 무서운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이 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전술핵을 쓸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핵은 전술핵이든 그 위에 상위 개념의 더 큰 핵을 쓰든 간에 어떤 나라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러시아도 못 쓰고 있고, 핵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 1,000기 정도 있나? 근데 그런데도 못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핵을 쓰는 순간 전 세계 나라들이 그 나라와 핵을 쓴 나라와 이제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핵은 금기시되고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제대로 못 써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지전 수준으로 가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나라 절대 핵은 안 씁니다. 러시아도 이번에 핵 안 쓴 것처럼, 핵 쓰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죠. 키이우에다가 던져놓고, 도네츠크에 던져놓고 한 4-5개만 던져놓으면 전쟁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핵이란 거는 약간 전쟁 억제 능력이 있는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본토 타격을 하기 위해서, 뭐 원천 타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핵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 그렇게 된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못 건드는 이유는 그 핵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영변에 핵을 개발할 당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다고 저는 보여요. 그때 90년대 초반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핵이 없을 때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이란이 고농축 핵
그 갖고 있는 게 한 400kg 정도 되는데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한 90% 정도 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원점 타격을 하긴 한 건데 지금 어디지도 모르죠. 엄청나게 AI가 발전해 있고 막 그 이라데 여러 군데에 지금 폭격을 한 6천 곳을 지금 한 상황이지만 그 핵 탄두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 440km? 요거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뭐 분산시켰다는 얘기 있는데 전쟁 시작할 때 가장 큰 목적은 핵 제거 그리고 레짐 체인지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셀프 종전 선언, 승리 선언을 한 그러면서도 계속 폭격하고 있고 어디인지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참 대단한 생각 들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계속해서 이 전쟁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후 항전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100만 명 정도가 이 전쟁을 미국에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란 국민들이 그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답이 없어요. 이 물량 공세, 그 인해 전술, 그 미국이 1950년대도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당연히 1차, 2차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때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거의 대부분 한반도를 다 차지했다가 몰려오면서 인해 전술 때문에 밀려가지고 전쟁이 휴전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1953년부터. 그러니까 인해 전술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만 대군이 막 그냥 다 모여서 와 하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 숨어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숨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만약에 지상군에 들어갈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봤자 제가 볼 때는 총알바지가 될 것 같은데 탄핵의 비밀도 제공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중동의 그 벌집을 어떻게 보면 들쑤셔 놓은 상황이 됐고 지금 중동 쪽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란 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UAE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금융 허브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가 네움시티라고 해서 길이 170km짜리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긴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2주 전에 일주일 전에 그거를 취소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170km짜리 길다란 인구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구도 모집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비전 2030이라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게 자초되지 않을까 되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중동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중동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타겟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시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폭격을 맞았고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폭격을 맞았고 아마존 거 MS도 좀 뭔가 좀 그 손해가 좀 있다고 얘기가 들었고 UAE에서는 이제 그 아부다비랑 그 두바이가 안전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깨져 버렸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랑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그 카타르 또 미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폭격을 엄청나게 맞았고 오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재자 역할 계속 하다가 이제 폭격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재자가 지금 파키스탄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뭐 터키나 파키스탄, 근데 파키스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라크한테 이제 침공을 받았던 그런 어두운 기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함대가 있어요. 미군 5함대가 있기 때문에 또 폭격을 맞았고 그래서 이 아랍 어디든 지금 안전한 곳이 없다. 메카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모든 곳들은 다 지금 이란의 표적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 대한 안전한 이미지가 싹 깨지면서 그쪽에 투자했던 돈들이 지금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룩셈부르크 이런 쪽으로 지금 다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어떻게 볼 때는 그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중동의 이미지가 싹 깨져버렸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쟁에 이렇게 막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누가 그 중동 같은 데서 이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보면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이긴 하지만 뭐 카타르 항공이라든가 에미레이트 항공 진짜 좋은 항공사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환승을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코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사람들을 못 믿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전쟁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타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반복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뀐다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하면 말이 바뀔 리가 없죠.
승리했다 하고 가버리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치면 완전히 하한가에 물려가지고 잔량이 쌓여 매도 잔량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점 하한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제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야대니의 말 다시 되새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매도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생각을 좀 정리해서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